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책의 88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래서 88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아래에 합병 이렇게가 나오거든. 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자, 보세요. 이거를 배우고 있거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럼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하나가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적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5장. 1장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장을 뭐를 배우느냐?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3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워요. 지적 공부. 그럼 4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4장이거든. 4장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 요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이동을 배우는 거예요. 토지 이동의 종류는 많아. 한번 봐볼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 5개죠. 요거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요 3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지적공부 복구, 요거는 직권을 하는 겁니다. 직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고, 대위 신청하는 경우 있다. 그런 게 전부 다 토지이동에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토지이동에 신청을 배우거든. 신청. 그 신청이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거거든. 그럼 이제 합병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합병을. 앞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합병을 배우러 가거든. 그러니까 합병은 3개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3개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합병은 첫 번째, 뜻은 뭐 의미가 없죠. 여러 필지가 한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게 합병입니다. 그러면 합병은 의무가 있냐냐 이런 거거든. 의무가 있냐냐 할 때 의무가 있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 근데 한 개인데 법 조문이 좀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89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신청 의무 이래 나오죠. 그래가 첫째 줄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화 천국의 유지 공무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래서 셋째 줄만 줄 것을 60일 이내에 요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첫째 줄에 토지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부지 그까지만 딱 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지문을 다 쓸 수 있어. 그럼 다 쓰면 지문이 너무 길거든. 그럼 자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는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요래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서 키는 그 제목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나 되는데. 근데 만약에 출제는 이성을 읽고 거기에 있는 지목 있죠. 지목 그 종류까지 다 내어가지고 턴다 이러면은 털 수는 없어. 턴다면은 그러면 옆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홀수 X 요래만 써놔놓았어요. 홀수 X 그러니까 그 지목이 전부 다 짝수로 돼 있지. 맞죠?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홀수 있죠. 홀수. 우리나라 지목의 홀수는 11개나 있어요. 11개. 오케이? 그럼 11개는 거기에 안 속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아니 그렇게까지 낼 수는 없는데 하도 출제원이 이성을 잃은 출제니까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 됐죠? 그 홀수 제 손을 보세요. 전, 답,
이거 홀수잖아요. 홀수. 그러면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양어장이다, 유원지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건 홀수는 홀수. 주유소, 용지. 이것도 홀수잖아요. 그게 홀수는 있다, 없다. 그래, 가볍게 넘기세요. 그럼 옆에 보니까 30회 기출 이래 나오죠. 그때는 60일을 90일로 고쳐서 답으로 만들어서 60일이다, 90일이다, 60일.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합병의 제한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데 등기법에도 낼 수 있고 지적법에도 낼 수 있거든. 등기법에 가면은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어요.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러면 분할하고 합병하면 뭐가 달라진다? 면적. 면적이 다르는 거 합병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답은 같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하나만 딱 그 제목을 잠깐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럼 1번 하나만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 지분비례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에다가만 동그라미 하나만 치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3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요리 보세요. 요게 두 필지가 있죠.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합필하려면 같아야 합필이 됩니다. 다르면 합필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고 이게 을이고 이러면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합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답이다,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기는 삼성동이다, 논현동이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기는 지적도, 임야도 같아, 다르다, 다르지? 여기는 500분의 1, 1000분의 1 같아, 다르다, 다르. 그럼 다르면 안 해준다. 그럼 거기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분이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지분비력이 동일해야 된다, 등기부가 동일해야 된다, 주소가 동일해야 된다, 지분이 동일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한 글자 시작. 동일.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혈액형 수혈을 하죠. 혈액형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만 하고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권리거든.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권리니까. 자, 여러분들 봅니다. 합병하는 토지의 기억입니다. 소유권 자르세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합병, 등기원인 일자 접수원화가 동일한 저당권. 한 칸 밑에 등기,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리로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소유권 있죠, 그죠? 소유권은 그냥 이래 생각합니다. 소유자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이게 소유자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란 말이고 갑.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이리 와보세요.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역지 지역권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잠깐만 와보세요. 자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거든. 그럴 때 지상권 있죠. 그러면 구분 지상권 있다, 있지. 되죠? 지역권 있죠. 그럼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다, 있다. 전세는 요래 나누는 거 있다, 없지. 임차권은 나누는 거 있다, 없지. 그럼 저당권은 저당이 있고 건저당이 있다, 있지. 그러면 출제는 시험 문제일 때 지상하고 구분지상의 차이가 뭘까? 이래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지웁니다. 그 다음에 전세 임대차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거는 공부하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무슨지? 성역지. 무슨지? 요역지. 그럼 성역지와 요역지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해볼게요.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답입니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하필할 수 뭐다? 있다. 부동산 일부에 안 되면 하필이 안 돼. 그럼 좀 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제가 좀 거기 있어. 여기 있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자,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100번지에 전세가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에 전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0번지에 있죠. 일부에 있습니까? 전부에 있습니까? 전부. 100번지에 있으니까 전부에 있지. 다시 할게.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100번지고 101번지 두 필지잖아요. 두 필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일부라면 요게 일부지. 요게 일부지. 그럼 여기에 100번지에 전세권이 있다. 일부에 있다. 100번지에 있으니까 전부에 있다. 전부. 이 두 필지가 하필합니다. 하필하면 지웠죠? 하필 됐지. 그럼 하나가 됐지. 하나가. 그럼 하나가 요렇게 됐지. 그럼 전세는 요만큼이지. 그럼 합필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가 됐지. 합필하기 전에는 뭐였다? 전부. 그럼 합필했죠? 그럼 일부가 됐죠? 전세권의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전세권의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빨리 된다고 그랬어요.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큰일 났네요. 우리가 3월 달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있고 1월 달에 해야 될 내용이 있고 11월 달에 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 지금 이거는 1월 달 내용이에요. 1월 달 내용. 그럼 다시 할게요. 이게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자, 쉬운 거 하나 예를 들어 놓고 공부할게요. 그리고 요 100번지를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그럼 돈 못 갚았어. 경매 들어갑니다. 이것만 지금 경매 날라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여기에 정답입니다.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이 있으니까 100번지에 있습니다.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그럼 이 두 필지가 합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합필한다고. 그럼 합필했지? 그러면 한 필지가 됐지? 맞죠? 그러면 요것만 침이 뭐가 돼버렸다? 일부.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쳐야 된다, 안 미쳐야 된다? 미쳐야지. 그럼 돈 못 갚았어. 경매 들어가. 다 날라가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때 보세요. 요거는 하필 안 하면 한 개만 날라가지. 하필하면 다 날라가지.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자가 기름통 안고 불구덩이 뛰어들어. 그럼 등기관이 말려야 된다. 길 터줘야 된다. 말려야 됩니다. 당신 이거 합병하면 나중에 돈 못 갚으면 두 필지 다 날라간다. 그래도 하필 할래? 이러면 겁먹어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하필이 됩니다. 일부에 안 되면 하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할 수 있다. 여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필할 수 뭐다? 없다. 칠판은 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요거는 일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자, 성역지는 등기를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공동. 그럼 요역지 등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런 차이점이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한다.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한다. 덱스다? 어디와이다? 이거 어죠, 그죠?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갑, 을, 도로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의 땅 요것만 침을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성역지다, 요역지다, 성역지. 성역지는 일부를 빌렸다, 전부를 빌렸다, 일부. 그럼 성역지는 일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역지는 이 땅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이 땅을 빌리는 것을 법에서 허용을 해주지만 요것만침의 편익을 위해서 빌리는 것을 허용해 준다, 안 한다? 그건 법에서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이 땅을 빌렸을 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는 전부가 돼야지 일부가 되면 법에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요거는 무슨지? 요역지. 그럼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해야 하네요? 해. 요게 무슨 신청? 공동신청. 요역지에도 지역권 등기해야 하네요? 해.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자, 그럼 답입니다. 성역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위해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한다. 요역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한다. 상호간의 표시를 한다, 한다. 그 말은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otherwise O. 그럼 올해 시험에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오덱스다 X. 그럼 한 문제 더 맞췄잖아요. 그럼 이리 오세요. 저당권 건저당이죠. 자, 봅니다. 이자.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 기대사항이다. otherwise O. 건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 기대사항이다. 오덱스다 X죠. 그죠?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은행에 돈 1억을 빌리죠. 대답을 안 해요. 은행에 돈 1억을 빌리죠. 그럼 저당권, 건저당권 등기해야 하나요? 해. 그럼 등기부에는 1억으로 등기됩니까? 1억 3천으로 됩니까? 1억 3천. 그 1억 3천이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그 3천만 원 속에 이자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의 이자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의적 기대가 아니고 무슨 사항이 아니다? 기재사항이 아니다. 여기는 무슨 기재사항? 임의적.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입니다. 변제기입니다. 저당권의 변제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otherwise O. 건저당권의 변제기는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건저당권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2단이다. 이다. 그러면 빌리다가 갚았다 이게 자유롭게 돼야 안 돼요? 돼. 맞죠? 돼. 그러면 저당권은 내가 돈을 갚았어. 저당권은 소멸이다. 소멸. 건저당권 돈 갚았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 얼마든지 빌렸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빌렸다가 갚았다가 자유다 아니다? 자유. 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기간의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올해 시험의 답이 이거였어요. 오케이? 네. 건저당권의 변제기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otherwise 그건 답이 딱 맞췄잖아. 그러니까 출제위원하고 우리하고 머리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전세는 그냥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임차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지역구는 성역지, 요역지, 저당권, 건저당. 그럼 이 차이를 수험생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요역지는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요거를 옆에다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요렇게 합니다. 여기 저당권, 여기는 없어요. 여기 저당권 있어요. 그럼 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하나는 있지, 하나는 없지. 그럼 합필할 수 시작 없다. 둘 다 있지, 합필할 수 있다. 요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제가 요게 5억짜리 땅입니다. 5억짜리 땅. 제가 은행에 10억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제공하면 됩니다.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5억짜리 밖에 없어. 그러면 두 개를 담보로 정해야지. 요가리 이해됩니까? 네. 그럼 두 개를 담보로 정할 때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니까 날짜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해했죠? 네. 그럼 돈 못 갚았어. 두 개 같이 경매 들어간다. otherwise O. 그럼 두 개가 같이 경매 들어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합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해했어요? 네. 그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림을 이제 그려놓으세요. 요래 놓으면 답 바로 나옵니다. 요거를 읽을 때는 시작. 저당권. 요거를 읽을 때는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그러면 합의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이제 답 나왔어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가 신탁 등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그냥 무슨 얘기? 신탁. 그럼 칠판은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 부동산은 신탁이 됐어. 여기는 안 됐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합필할 수 뭐다? 없다. 여기 신탁됐고, 여기 신탁됐고, 같아, 다르다? 같아. 합병할 수 있다. 이해됐죠? 우와,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통과. 나머지 거는 공부를, 밑에 거는 그냥 전부 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통과. 한 장을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 5번에 정리 방법으로 가면은 2번에 갈로 1고 2번에 청량만 줄 거였어요, 청량. 그래서 합병할 때는 청량하여 면적과 경계를 결정하지 아니하고만 줄 거였어요. 그냥 쉽게 합시다.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를 갑니다. 지목 변경은 그러니까 예고했는데 공부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지목 변경은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오도와이다? 오죠? 네. 그럼 여기서 옛날에 시험에 요게 하나가 나왔어요. 지목 변경의 대상이 시험 문제를 하는 거라, 대상이.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3번으로 다시 할게요. 2번에 신청에다가 60일 이내에 줄 것이요. 3번에 대상 토지 요리 나오죠. 그죠?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밑으로 갔습니다. 형질 변경. 2번으로 갑니다. 토지나 건축물에 줄 것입니다. 용도가 변경되죠. 그래가 여러분들 2번 옆에는 폐교라고 써놨다, 안 써놨다? 안 썼다면 요래 썼어요. 폐교, 요렇게 썼어요. 폐교. 네. 그 다음에 3번에는 도시개발사업, 그거만 줄 거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래 공부를 했어요. 지목 변경을 공부할 때는 딱 이랍니다.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아니, 너무 쉬워요. 근데 공법 시간에 형질 변경이라는 뜻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 그냥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산이죠. 그럼 산인데 우리가 모양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형상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요 산이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근데 고속도로 나기 위해서 산을 요거 깎아버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산의 형상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요걸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면 옛날에는 지목이 뭐였다? 다시 옛날에는 무슨 용도로 사용했다?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뭐다? 도로. 용도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맞죠? 그러면 요것만 치면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분할하면서 옛날에는 지목이 뭐다? 지금은 뭐다? 도로. 그러면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했어요? 네. 요게 1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공부를 할 때 이랍니다.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영희와 철수의 이야기를 자주 쓰거든. 어떤 한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를 자꾸 잘해야 돼요. 그러면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딱 뜨면 따라서 뭐가 온다? 용도 변경. 뜨면 뭐가 따라서 온다? 지목 변경. 감 잡았죠? 네. 그럼 옛날에는 임야고 지금은 뭐고? 도로. 당연히 지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에는 제가 폐교라고 그랬죠. 그건 들으면 두세요. 시골에 가면 학교가 있어요. 그럼 학교 용지지.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마다 있다. 그 문을 닫으면 기업체에서 그걸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옛날의 용도는 학교 용지지. 지금은 용도는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공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준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래 나오죠. 그럼 손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럼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도 있고 구구도 있고 여러 개가 지목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해가 택지 개발을 한다면 택지. 그럼 택지 개발하면 전부 다 지목이 뭐로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개로 이렇게 한 개로 전부 다 합병해가 지목을 뭐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사업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됐어.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기억에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형질 변경. 니은의 용도 폐지가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디귿에 용도 변경. 찾았죠? 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정답입니다. 형질이 변경됐잖아요. 그럼 형질이 변경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러면 용도가 변경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글자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자 보세요. 개발행위가 농지전행위가 보전상의 지목 변경을 가는데 자 적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이거나 자르세요. 다 적었습니다.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부변의 서류의 첨부에 생략에 대한 동그라미 치세요. 답이 나와 있죠. 그죠? 제 손을 봅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데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지목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지. 그런 건 서류가 필요가 없다.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은 용도가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비슷하다. 상호간에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가 필요가 없다. 이해했어요? 네. 답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그라미 2번만 잠깐만 가볼게요. 2번 가도 다시 할게요. 5번에 정리 방법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자, 요거 줄 것입니다. 지적 청량도 필요 없다. 자, 여러분들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목 변경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다, 이 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거는 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내는데, 자, 요리라 보세요. 칠판에서 하고 책으로 가면 바로 이해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자, 여기에 공유 수면관리청입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 자, 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입니다. 요거예요. 며칠이내 신청한다? 60일. 되죠? 그 다음에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가 될 수 있다. 그럼 항상 기억할 때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자꾸 바다로 썰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육지는 토지거든.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뭐 시켜야 된다?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에 비하면 바다가 되었다면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이 소유했던 땅 바다가 되었으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해라고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죠.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90일 이내에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자, 다시 할게요. 토지 이동의 날짜는 3개거든. 하나는 15일, 하나는 60일, 하나는 90일이에요. 그럴 때 15일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며칠? 15일.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그러면 왜 도시개발 사업은 15일이고 기타 토지 이동은 60일이고 등록 말소는 왜 90일이냐? 그때는 다 사유가 있어요. 그 말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공서에 가잖아요. 관공서.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관공서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러니까 15일만 해도 충분해. 오케이? 네. 그런데 등록 말소는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거든.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열 받았으니까 60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30일을 더 줘. 그 며칠이다? 90일. 그런데 90일 안에도 열이 삭힐 수 있고 안 삭힐 수 있거든. 그럼 안 삭히면 안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래 너 화 많이 났지?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가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지가 받아들여가지고 등록을 말소했는데 5년 있다가 그 지역을 매립하게 됐어.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됐어. 매립하게 됐으니까 회복 등록을 한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됐다? 육지가 됐다. 육지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회복 등록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합니다. 토지가 다시 육지가 됐을 때 이랍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회복 등록은 뭘 한다? 제과. 여기서 말소에서 90일이 나오고 이 날짜가 나오고 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말은 오덱스다 X. 90일 이내 회복은 뭐다? X. X는 뭘 한다? 제과.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를 했어. 회복을 했어. 했다면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줘. 그 다음에 공유수면관리청. 그럼 외울 때도 이 글자를 그대로 외워야지. 공유수면관리청이 뭐지?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 만약에 바다를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면 해양수산부에 알리는 것이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한다면 수자원공사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수면관리청. 통과. 그러면 책으로 가입시다. 의의를 갈게요. 의의를 가봅니다. 의의 지력 공부에 동된 터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밑으로 갔습니다. 바다로 된 경우. 자, 93페이지 제일 위로 갑니다. 셋째 줄에 지력 공부에 등록된 밑으로 갔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력 공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되죠? 그다음에 2번입니다. 90일 이내 그 다음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자르세요. 지력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뭘 한다? 제과. 됐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게요. 등록 말소의 토지의 회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나 놓으세요. 되죠? 자, 첫째 줄에 지력소관청은 줄 것입니다. 한 칸 밑에 회복 등록할 수 뭐다? 있다.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팁의 밑에 글을 보세요. 등록 말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오더와이더 오. 회복 등록은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걸 딱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정리방법의 청량은 1필지 중 일부를 동그라미 치세요. 바다로 댕기는 분할천을 바다로 댕기는 걸 말소하고 1필지의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한 필지 전부가 바다됐다면 청량이 필요 있다 없다. 일부가 바다됐다면 얼마만큼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지.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 다음에 2번에 수수료입니다. 끝에 없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지가 바다됐다는 말은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했어요. 열받아 있다, 안 받아 있다? 그러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없다. 그 다음에 통지는 지력 공부에 말소 해보든 할 때는 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청. 됐다, 안 됐다? 됐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에 축척 변경으로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시간에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축척 변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을 놓을 때 지목에서 두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축척 변경에서도 두 문제를 출제했느니라. 지적이 12문제 중에 지목하고 축척 변경에서 4문제가 나왔다면 3분의 1이 나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지 않다? 어마어마.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를 해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95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있죠, 그죠? 나중에 이거를 이제 딱 해가 암기를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입니다. 20일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설치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해요. 그러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경계 면적이 변하니까 청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산, 요래 놓으면 청산금 산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공고입니다. 공고. 자, 요거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통지입니다. 요거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1월입니다. 납부가 있어요. 6월입니다. 지급이 있어요. 6월입니다.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장 기본만 썼거든. 그 여기에 예외들이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예외를 시험 문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작년에는 예외를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31회 때 한 번 딱 있고 예외는 없어. 전부 다 여기서 답을 다 만들었어. 작년에는 예외를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요리 볼게요. 여러분들 이 축척 변경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토지가 있거든. 이게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우리가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여러분들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말. 그러면 가장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땅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도 정밀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밀한 도면에서 정밀한 도면으로 바꿔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럼 이걸 1201에서 500분의 1로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새로 만들면 청량을 다 해야 된다, 낸다, 해요. 여러분들 청량을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벌집 쑤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가장 쉽게 하면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 그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라. 그럼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야 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그것도 동의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일반적인 동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요래 놓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으로 가볼게요. 94페이지를 갑니다. 자, 의의를 갔어요. 의의 가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줄 것이에요. 그 왼쪽에 팁 두 번째 거를 보세요. 지적도는 축척 변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임야도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축척 변경어.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자, 축척 변경할 때는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을 사용한다. 오답시다. 오지. 그러니까 왜 오냐면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죠. 그럼 이왕 바꿀 거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하고 한다. 그럼 제일 정밀한 도면의 축척이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이 500분의 1은 임야도에서는 사용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지적도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반드시 지적도라고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축척 변경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말 그대로 좌표로 청량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한다, 구불구불한다, 반듯. 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다시 해볼게요. 이거 맞추면 진짜 합격입니다. 모든 토지는 대량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오도와이도 오. 그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가 아니거든. 특수지역이거든. 어느 지역? 시작. 도시개발사 축척 변경. 축척 변경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통과.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대상입니다. 뜻을 읽겠어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또는 지력소관청의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95페이지를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볼게요. 요까지만 설명해 보고 책으로 들어갈게요. 요까지만 설명해 보고.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개발할 수마다 있다. 재건축할 수마다 있다. 그럼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결성해야 하네요? 해. 그럼 재개발할 때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요. 축척 변경도 똑같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강남구 삼성동인데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이걸 500분의 1로 바꾸기 위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라. 이 말. 그럼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를 만들어라. 이 말.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시도리사 대도시 시장에 뭐를 받아라? 성의.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해보겠어요? 책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축척변하면 축척변의 자,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축척병인의 축척병인의 어결 줄 것이요. 어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시도리사 대령의 성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팁으로서요. 옆에 빈 공간에다가 시도리사 성인상은 몇 개? 3개.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이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러니까 축척 변경, 지번 변경, 반출 이래만 써놓으면 되지. 지력 공부, 반출. 되어 있죠? 통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다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예외가 들어가거든. 예외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게 대한 축점을 여기면 시도리사에 대해 성인 없이 줄 것을. 기억에 줄 것입니다. 합병. 니은의 첫째 줄 끝에 제외된 토지.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 죽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할 때는 각 필지의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에 따르고 죽었습니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됐죠? 그러면 잠깐만 요리하세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래만 딱 공부해 볼게요. 됩니다. 일단 요 시도리사 성인이거든. 그럼 시도리사 성인상 아닌 거 몇 개? 3개. 적어졌죠?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시도리사 성인을 바꿔야 돼.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2개가 있다. 2개. 그거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없다. 칠판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필지가 있거든. 이거는 1200분의 1입니다. 이거는 500분의 1입니다. 축척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 2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고 그래. 그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럼 합병이 안 되지. 그러면 합병을 하려면 축척부터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500을 1200으로 고친다. 1200을 500으로 고친다. 요게 소축척, 무슨 축척? 대축척. 요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이 축척 변경은 합병을 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거든. 승인이 필요가 없다. 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지구인데 요것만 치면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외됐어. 요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그대로 딱 하면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랍니다.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한다. 옛날 걸 그대로. 그러나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통과. 한 장을 넘기겠어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로 갑니다. 1, 2, 3, 4, 5 묶었어요. 자, 이거는 지금부터 전부 다 예외를 배우고 있는데 예외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 시도리사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쉽게 들어가 볼게요. 시도리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축척 변경인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야. 토지 소유자 3분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는다? 받아. 그러면 지적 소관성에서 축척 변경을 하려면 이유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유서, 사유서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에 이유서, 무슨 서, 사유서, 무슨 서, 동의서, 무슨 서, 의결서. 그럼 1, 2, 3 묶어 보세요. 그럼 해결됐다, 안 됐다? 됐지. 됐다, 안 됐다? 됐지. 사유서, 동의서, 의결서 됐다, 안 됐다? 됐. 그러면 4번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지번 등 뭐다? 명세. 지번 등 명세는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만약에 삼성동에 축척 변경을 한다면 삼성동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번지가 쭉 써내리겠지. 써내리면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걸 쭉 써내린 게 지번 등 명세.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시행 공고입니다. 그러면 자, 주최줄에 줄 것입니다. 20일 이상. 그러면 요 1, 2, 3, 4 이거 묶어 보세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울 때는 뭐를 외우느냐 하면은 공고는 며칠 이상 해야 된다? 20일. 공고할 때 게시판에 내용까지는 공부를 원래 안 하거든. 근데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공고를 할 때는 게시판에다가 써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고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축척명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시행의 세부계, 청산방법, 그 다음에 뭐 토지소유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외운다. 이거 그냥 통과시킨다? 그냥 통과시키세요. 오케이? 네, 그건 통과시키세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자, 첫째 줄에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위에다가 지적 소관청 쓰고 X라고 했어요. 지적 소관청 쓰고 X.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30일 이내 줄 것이에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꿔주거든. 그게 축척 변경이죠. 그러면 구청 게시판에다가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니 토지를 소유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 이란다. 오케이? 그러면 땅이 있다면 여기다가 전부 다 경계점 표지 자기 땅에 말뚝 꽂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하느냐, 지금 이거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한다? 소유자 또는 무슨 자? 점유자. 공고가 있은 날부터 며칠 이내라? 30일.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풀 때 이래 풉니다. 제 말 들어서 이 경계점 표지 설치를 관공서가 만약에 설치한다면 개개 소유자들이 거기에 쉽게 순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근데 소유자한테 꽂아라 이라면 뒤탈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꽂는 게 아니에요. 누가 꽂는다? 소유자. 되죠. 그러면 요리 오세요. 그럼 이게 이제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죠. 됐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해 간다 안 간다? 가는. 이거를 갖고 이제 청량을 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다? 시작 청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과. 네. 그러면 이제 4번에 이제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제일 위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요거는 쉬워요. 그거 한번 보려볼게요.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87페이지라고 적으세요. 87페이지. 자, 갑니다. 축척 변경 청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정 후의 면적과 오차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축척 변경 줄 것입니다. 전의 면적. 결정 면적, 허용 면적을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경우에는 축척 변경 밑줄을 긋습니다. 후의 면적. 이거는 이해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들 축척 변경하면 청량을 해야 해요? 해. 그런데 면적의 정감이 너무 미세해. 미세하다는 말은 면적의 정감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옛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이게 전의 면적.
근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말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로운 면적이다. 새로. 그러니까 뭐의 면적? 후의 면적.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87페이지라고 적었죠. 87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요 87페이지는 나중에 우리 공부를 다 했거든.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면적 나와야 안 나요? 나와. 항상 시험에 낼 때는 이거를 갖고 내는 겁니다. 면적. 그래서 등록 전환하죠. 그러면 등록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수정을 한다.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항상 시험 문제는 지문을 그걸로 시험을 냅니다. 그걸로 통과. 자, 그럼 98페이지 다시 갔어요. 3번은 공부를 할 때 요리합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하는 직을 경계점 자비로 축적되는 경우에 그 필지의 경계점을 적었습니다. 평판 청량. 방법이나 전자평판 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키는 할 때 복원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적었습니다. 경위의 청량. 방법 등으로 경계점 좌표를 구한다. 이래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도 놓은 적은 없는데 한 번은 해야 되거든. 그럼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거든. 옛날에 우리나라에 도면을 만들 때 청량 방법은 전부 다 평판 청량입니다. 평판 청량. 그런데 지금 잡으세요. 우리는 축척 변경을 하죠. 축척 변경을 하면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한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평판을 쳤다. 경위의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오세요.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있죠. 그럼 이 토지를 청량을 해가 도면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다 돼 있지. 돼 있다면 나중에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요걸 뭐 시킨다고 그런다? 복원시킨다고 그런다. 오케이?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가 만약에 토지가 이래 있다면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가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는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요게 무슨 청량? 보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입니다. 등록할 때 청량 방법과 복원할 때 청량 방법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전부 다 무슨 방법을 했다? 평파. 그럼 복원도 뭐다? 평파. 자,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요 지역은 축척 변경을 시행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등록을 할 때는 다 무슨 방법으로 등록했다? 평파. 그런데 축척 변경을 하면 경위의 청량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등록할 때 평판을 썼으니까 복원할 때도 평판을 쓰고 이제 복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지금부터 다시 청량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때부터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됐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지번별 조서 두째 줄 끝에 지번별 조서 되죠. 그럼 요거는 요래 놓고 공부를 해야 되죠. 요리라 보세요. 요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축척 변경할 때 시도리서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유서, 사유서, 동의서, 의결서 됐죠? 다 그러면 청량을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지번 등 명세가 있었답시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삼성동의 토지가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면 이렇게 쭉 써내립니다. 그래가 1번지의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실이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면적입니다, 면적. 축척 변경하기 전입니다. 1번지의 면적은 300, 2번지의 면적은 500, 3번지의 면적은 700 이래 놨다. 그러면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돼. 청량을 하니까 310으로 놓으더라, 500으로 놓으더라, 695로 놓으더라. 그러면 2번지는 전과 후의 면적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아무 문제 될 게 없지. 근데 여기는 1번지는 면적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러면 1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지. 맞아. 기분 좋다, 안 좋다? 좋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3번지의 소유자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 꼭 이해를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된다는다. 해가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남의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 해야 돼. 이때 노발대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구청 지적 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돼요. 그 할아버지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 가야 돼. 이런 절차가 청산의 절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지. 그러면 10제곱이 늘어났으니까 1제곱미터는 얼마로 할 거냐는 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지. 맞죠? 그러면 요 글자를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가 있어. 그럼 요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그럼 땅값이 좀 비싸겠지.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이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해가 축척변경위원회를 올려보내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요래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책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자 99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지적, 청량 등의 정지 제목에다가 줄 거 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되거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무슨 변경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토지를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게 축척 변경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축척 변경 과정을 배우고 있거든. 아직 축척 변경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으면 몇 분의 몇이다? 1200분의 1. 그럼 조금 있으면 몇 분의 몇으로 변한다? 500분의 1. 다음 달에 우리 집 허물고, 다음 달에 우리 집 허물고, 새 집 지어. 이번 달에 우리 집 도배한다, 안 한다? 빨리 해, 아니, 다음 달에 새 집 지을 건데 무슨 도배를 해? 맞아요, 맞아요?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죄송합니다. 현재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의 몇이다? 1200분의 1. 조금 있으면 몇 분의 몇으로 바뀐다? 500분. 바뀌죠? 그러면 1200분의 1의 도면을 갖고 청량해라, 하지 마라.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책의 제일 위로 가세요. 지력소관청은 축척변경 중에 축척변경에, 자, 적었습니다. 지력공부 정리. 적었습니다. 경계복원 청량,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정지.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바뀔 테니까. 맞죠? 네. 근데 한가 밑에 다만 또 예외가 나온다 이 말이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그래도 해라 이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뭐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 나오죠. 요리오세요. 여기에 뭐를 설치해야 됩니까? 경계점 표지 설치. 그거를 위한 청량을 할 수 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청산입니다. 그럼 청산을 할 때 갈로 19 2번으로 가세요. 잠깐만 요거를 볼게요. 청산은 그냥 이래 생각합니다. 좀 전에 면적이 늘어난 사람 돈 내놔야 된다.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 돈 받아가야 된다. 요거 알겠죠? 요게 청산입니다. 청산. 그러면 이제 절차를 가볼게요. 이번에 청산금 산정의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필지별 정답 면적의 차이가 밑줄을 긋습니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 때는 신규 면적이 없는 것으로 청산금을 산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축척 변경 의결이 있는 경우는 청산할 수마다 있다. 2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마다 않는다. 여러분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거 엄청 쉬운 말이잖아요. 요리를 와볼게요. 축척 변경 정가 후에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오차 허용범위 이내라는 것은 면적의 정감이 미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는 말은 축척 변경 시작할 때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어도 청산하지 말기로 합의를 했다. 전원이 합의했으니까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이걸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다. 맞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끌어오세요. 갈로 19 3번입니다. 동그라미 1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 두째 줄에 제곱미터는 금이 조사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자, 요게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청산할 때 다른 말 해봅시다.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안 해요? 해. 그럼 보상금을 책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보상금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은 어디서 한다? 축척변경. 예.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지력소관청에서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어디와이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 어디다? X. 위치만 안 바뀌면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띄우더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둘째 줄에 곱하여 산정 줄 거고, 자, 15일 이상 공고 줄 것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청산금의 산정위와 정가면에게 청산금 서면에게 차이가 생긴 경우 초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옆에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입니다. 수입을 하고 부소객은 자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여러분들 앞뒤에 글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4번 옆에다가 8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84페이지. 84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84페이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그다음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를 지력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지력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마다 있다. 앞뒤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옆에다가 100페이지라고 썼어요. 100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래 같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통과? 네. 그럼 제일 뒤로 이제 넘기세요. 100페이지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의 납부거래 수령 통지입니다. 20일 줄 것이에요. 자, 이신청입니다. 이신청.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1개월 이내 줄 것입니다. 지적소관청. 2번입니다.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됐죠? 그럼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 납부지급입니다. 그럼 납부지급 이럴 때 줄 것입니다. 6개월 이내 한 칸 밑에 내야 한다. 내야 한다가 납부죠. 그죠? 이번에 6개월 이내 지급에다가 줄 것을 6개월 줄 거고 지급.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확정 공고입니다. 청산금에 줄 것입니다.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한 칸 밑에 확정 공고. 그게 올해 시험의 답입니다. 갈로 1고 2번으로 갑니다. 축척변경에 줄 것입니다. 확정 공고 1. 확정 공고에. 그 다음에 그 갈로 열고 2번 토지이동 시기 옆에다가 109페이지라고 적었어요. 109페이지. 자, 칠판 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면은, 자, 요리로 이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 요 청산금부터 요거 가야 돼. 시험 문제는 요거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럼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을 하다 보니까 면적에 정감이 있답다 있죠. 그럼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되고 면적이 줄은 사람은 돈 받아가야 돼. 그럼 이때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거든. 그러면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이때 자,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하고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구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다, 남는 장사다, 그러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고, 부소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어드와이더 오. 그 다음에 청산을 하는데, 청산 제외는 안 해도 되는데,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청산한다, 한다? 안 한다.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 이걸 주민들이 알려야지. 그게 공고. 며칠 이상? 10월. 자,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는 며칠이다? 20일. 여기 청산금 공고는 며칠이다? 15일. 됐죠? 그러면 이제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고 이럴 때 요거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며칠이내라? 20일.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신청이죠. 이신청.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고지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고지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신청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둘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이 사람은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지. 내놓는 사람은 금액이 많다고 이직해야지. 이 사람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사람은 금액이 적다고 이직해야지. 맞다 맞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직하면 됩니다. 그럼 다 받아줍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 한계입니다. 납부는 몇 월? 여가. 지급은 몇 월? 여가. 날짜가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년에 시험해 놨거든. 그러면 납부 지급이라는 거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어. 오케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어. 그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무슨 공고를 한다? 확정 공고. 그럼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이러는 거라. 시작.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또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는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럼 이제 장부를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정리는 2월 1일 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척 변경의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1월 2일이다, 2월 1일이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애가 1월 2일 날 태어났어요. 출생신고는 2월 1일 날 했어요. 언제부터 사람이다? 1월 2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지적은 항상 앞단계가 키입니다. 그 말은 확정 공고만 딱 하면, 오케이?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왼쪽에 팁을 보세요. 왼쪽에 팁. 갈로 열고 2번에, 자, 102페이지입니다. 갈로 열고 2번에 토지이동의 시기 찾았습니까? 왼쪽에 확정 공고일 오더와이더 O, 지적공고 정리일 오덱스다 X. 자, 다시 할게요. 확정 공고일 옆에다가 1월 2일이라고 쓰고, 지적 정리는 2월 1일이라고 썼어요. 2월 1일. 그러니까 항상 지적은 앞단계가 키예요. 앞단계가 키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 좀 쉬겠습니다.